양반에게 청혼한 백정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다해서 100여 호 정도 사는 동네였는데 그 중에 온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이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온씨들은 양반의 자손이었으나 살림살이 형편이 좋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온수철 도령 또한 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수철이의 아버지는 일찍 작고했고 수철이는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지어본 적도 없고 땅도 없으니 수철이는 매일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한 짐 한 뒤에 그것을 짊어지고 장에 내다 팔아서 모친과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수철이는 나무 한 짐을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지나만 다닐 뿐 누구 하나 나무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너울너울 서산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오늘은 나무 팔긴 글렀나 보다. 에휴, 집에 보리쌀 한 줌이라도 좀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 수철이가 주섬주섬 일어서며 풀어놓았던 지게를 도로 매려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나무찜 파는 것이요? 수철이는 반가운 마음이 들어 얼른 대답했습니다. 예, 파는 겁니다. 수철이가 대답하며 쳐다보니 웬 어린 처녀 한 명이 와서 나무찜 주위를 돌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그녀의 자태는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곱디 고운 아가씨가 몸종 하나 없이 장을 보러 나왔다니 수철이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찜 파는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요. 팔아만 준다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처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찜 이게 다 얼마입니까? 닷전입니다. 제가 이거 다 살게요. 그러니 집까지 가져다 주시겠소? 네, 물론 입죠. 앞장서시지요. 따라가겠습니다. 수철이는 나무찜을 지고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처녀는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사실 그 집은 수철이도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어느 백정으로 오랫동안 백정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악착같이 모아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꽤 많은 땅을 사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천석군 소리를 들었고 지금은 몇 천석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따라온 처녀는 그 백정 출신의 천석군의 딸인 순자처녀였던 것입니다. 수철이가 따라 들어가니 순자처녀가 말했습니다. 나무찜을 저 뒤편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철이가 나무찜을 부리고 오니 처녀는 나무값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나무를 팔러 나오시나요? 아, 예, 저는 어차피 매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장으로 갈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바로 나무찜을 지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이는 횡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무값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준 사람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일도 나무찜을 가져오라니 말입니다. 수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쌀 한 대를 사고 기분이 좋아 조기도 2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오늘은 재수가 참 좋았어요. 어떤 처녀가 와서 나무찜을 사갔는데 값을 한 푼도 깎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참 잘 됐구나.
그리고 내일도 또 가지고 오래요. 허허, 그래? 우리가 살판이 나려나 보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수철이는 나무찜을 짊어지고 순자 처녀의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처녀가 나오더니 전날과 같은 곳에 나무를 부리라며 나무찜 값을 미리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매일 가져오십시오. 네, 매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 수철이는 사흘째 나무찜을 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철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나무값을 받았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저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수철이는 별 생각 없이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어느 방 앞에 서서 방문을 열면서 이리로 들어가시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수철이는 방에 들어가 한가운데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니 순자 처녀는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무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식사 좀 하시지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더 갖다 드릴 테니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하고 대답한 후 순자 처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난 그저 돈 받고 나무 판 게 다인데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 주다니. 잘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수철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생전 처음 보는 맛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으니 순자 처녀가 숭늉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겠다고 허락하신다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들어준다고 확답을 안 하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꼭 도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해가 되거나 손해볼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길래 꼭 나여야 하는 것일까? 수철이는 그 청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수철이가 생각을 해본즉 지금까지 자기에게 잘해준 이 처녀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팔아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 처녀에게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예, 들어드리지요. 정말 꼭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나 저희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유명한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으로 시작해 장사를 크게 하다 보니 이만한 부를 이루셨지요. 아버지가 백정이니 저 또한 백정에게 시집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게 싫어서 스스로 남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수철이는 잠시 방심한 사이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이제 청을 들었고 무슨 청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조를 한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갑갑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와중에 부잣집 딸이 먼저 청혼을 해오니 반갑지 않을 리 없지만 하필 그 처녀가 백정의 딸이라 하니 얼른 혼인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낭자, 혼인이라 함은 일륜지대사 일진데 어머님께서 생존에 계시거늘 어찌 그 큰일을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록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하나 수철이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요. 백정은 가장 천한 신분이었기에 수철이는 어머니 핑계를 대고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완강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친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지금 여기서 저와 혼인하시겠다 약조하고 가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수철이는 대답을 미루며 약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포기한 듯이 순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만 돌아가십시오. 네, 그래도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만 세상을 하직하겠습니다. 네, 뭐요? 아니, 무슨 이런 일로 세상을 등진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순자 처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두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수철이는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세상을 그만둘 생각을 하다니 마음속에 참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철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약조하지요. 그러니 울지 마시오. 그러자 순자 처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예 사주를 써주십시오. 혼인 날짜를 잡아 놓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올려져 있던 지필묵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철이는 다시 멈칫했지만 하는 수 없이 자기 사주를 써주었습니다. 수철이가 비록 몰락한 양반이라 공부를 오래 하진 못했지만 양반은 양반인 것인지 붓으로 멋지게 사주를 써주었습니다. 수철이가 집으로 돌아오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쌀을 조금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모자간에 조촐한 상 하나를 놓고 저녁을 먹는데 수철이가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어찌 자식의 근심을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수철이에게 물었지요. 아니, 너 왜 그러니? 무슨 걱정 있는 게로구나. 아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니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보거라. 어머니,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 상의도 없이 제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 장가? 수철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글 공부 한번 제대로 시킨 적도 없고 네가 장가도 못 가고 혼자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 죽겠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마냥 한이 되었는데 수철이 네가 장가 가게 된다면 나한테 그보다 반가운 일이 어딨겠니? 나한테 죄송할 것 하나 없다. 그래, 어떤 색시니? 수철이는 장터에서 처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수철이는 다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도 신분만 백정의 딸일 뿐이지. 부유하게 커서 많이 배우고 곱게 자란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너만 잘 산다면 나야 무슨 상관 있겠니? 다만 그래도 온씨 가문의 사람들이 이 마을에 한 30집은 사는데 말이다.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 사는 게 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일 게다. 만약에 네가 그 처녀와 혼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야. 특히 가문의 채통을 중시하는 어른들한테서는 별소리가 다 나올 텐데 그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온씨 일가가 그동안 우리 어렵다고 해서 손 한 번 내밀어 준 적 없잖아요. 일가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철이는 아침을 먹고 산으로 가 나무 한 짐을 한 뒤 점심때쯤 나무찜을 지고 또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나무 안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쭉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하고 싶으시면 공부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하세요. 마련해 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수철이의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졌습니다. 아참, 시장하시죠? 잠시 방에 들어가 계세요. 수철이 앞길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진 것일까요? 며칠 후 순자 처녀는 아버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방님을 구해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뭔 소리요? 서방님이라니? 네, 제가 양반의 자제를 제 서방님으로 구해왔습니다. 주제넘게 이놈. 네가 무슨 양반을 서방으로 고른단 말이오? 옆마을에 사는 온시성의 수철 도련님을 서방님으로 삼기로 했어요. 뭐라? 얘야, 그분들은 양반인데 내가 그 양반 가문에 정말 시집을 간단 말이오? 그것이 정말이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 얼굴 좀 보게 데려오거라. 정말 그럴 수 있겠소? 예, 물론이지요. 지금 사랑채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요. 딸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아버지는 뛰어가듯 급히 사랑채로 건너가서 수철이와 말을 해보니 정말 온씨 가문 양반의 자손이었습니다. 자기 사위라고는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굽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번 한 뒤 물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내 여식하고 인연을 맺기로 했다는데 진짜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유가 뭡니까? 멀쩡한 양반이 왜 백정의 딸과 혼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 수철이는 머뭇거렸습니다. 대체 뭡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저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허락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뭐가 더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지요. 제 딴에는 양반이라고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처음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님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야무진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곱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양반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가 이 혼인을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양반놈 하나가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딸을 노린 것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수철이와의 몇 마디 말에 아버지의 걱정은 완전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딸 순자를 불렀습니다. 네가 그래도 양반한테 시집을 가는데 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어? 내가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해줄 것이니 말해봐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땅을 좀 사주세요. 저한텐 그 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땅은 많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놈으로 떼어 줄 테니 걱정 마라. 그 정도면 평생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을 게야. 아니요, 아버지. 전 제가 꼭 필요한 땅이 따로 있어요. 그것으로 사주세요. 대체 어느 땅이 필요한 게냐? 사실 순자 처녀는 수철의 집안 온씨 가문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손을 써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땅을 사달라고 한 것이었지요. 대체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며칠 후 순자 아버지는 순자가 원했던 땅을 사서 순자에게 땅 문서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혼인 선물인 셈이었지요. 여기 있다. 이젠 그 토지는 네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리고 양가에서 태기를 해서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철이는 집이 가난해서 의복이고 뭐고 해올 돈이 없으니 순자 처녀 쪽에서 사람을 시켜서 신랑 측이 해야 할 준비까지 모두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혼례 날이 되었고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앉아 있다가
수철이는 순자에게 궁금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기,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나였소?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이오? 그것은 사실. 서방님이 나무찜을 저희 집에 갖다 주기 전부터 서방님을 유심히 지켜봐왔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모두 친절하시더군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순하고 착해 보였어요. 심지어 제가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겨서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흡족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수철과 순자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구경 왔지만 온씨 가문 사람들만은 보이지 않았지요. 철저히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을의 온씨 문중에서는 수철이 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을의 온씨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양반이 백정의 딸을 첩도 아니고 정실 부인으로 들였다는 것에 온씨 문중의 어른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온수철이가 백정의 사위가 되다니. 우리 가문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건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이냐. 결국 온씨들은 수철이를 온씨 가문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적을 파서 성을 새로 지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철이도 온씨 문중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리란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요. 수철이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철이와 순자가 혼인을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철이가 아니라 온씨 문중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사음이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사음이 온씨들이 경작하던 논에 1년 사용료, 즉 도지를 내년부터는 5말씩이나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도지가 5말씩이나 올라가니 온씨 가문에서는 큰 소동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온씨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못 살게 됐구나.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우리 다 같이 사음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음이 바뀌었는데 그게 온수철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순자가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했던 그 땅은 바로 온씨 가문 사람들이 주로 소작농을 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땅의 관리는 수철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문에서 내쫓겠다고 결정해놓고 온수철에게 가서 사정을 하려니 온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모두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온씨들이 빌려서 경작했던 논들의 소작농을 새로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작농으로 겨우겨우 어렵게 살아가는 온씨들에게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결국 수철이를 가문에서 내쫓기로 했던 온씨들은 따로따로 몰래몰래 수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우라든지 형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수철이를 친근하게 호칭하며 사정을 얘기하고 좀 봐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수철이를 찾아가서 한마디만 하면 일이 잘 해결됐지요. 올린다던 도지도 올리지 않았고 소작농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모두 따로 한 번씩 찾아왔고
누구 하나 손해보거나 밥줄이 끊기는 일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그 마을의 온씨들은 가문에서 쫓아내려던 수철이를 조상님 대하듯 하며 모두 다 같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양반들은 가문의 체면을 중시한 나머지 수철이를 배척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또 먹고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늦게나마 무엇이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